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일본에서 들려온 소식 하나가 아시아 크립토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당국이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는 뉴스. 단순한 행정 개편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 위해 웹3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 우리의 주인공 파이코인은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오늘은 일본의 공격적인 행보와 한국의 답답한 현실, 파이코인의 운명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충격적일 만큼 구체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재무상 가타야마 사스키가 직접 나서서 금융청의 조직 개편을 허가했고, 내년 여름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과가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더 이상 규제해야 할 위험물이 아니라 육성해야 할 금융상품으로 인정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과거 마운트곡스 사태로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었던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일본은 이미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합법화했고,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문제까지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 흐를 수 있는 고속도로를 이미 깔아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단 하나, 과연 파이코인이 일본이라는 까다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통해 금융청과 JVCA가 검증한 코인만 상장을 허용하는 매우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코인은 발도 못 붙이는 곳, 그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여기서 파이코인의 기술적 정체성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파이코인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토큰이 아니라 자체 메인넷인 오픈 네트워크를 구축한 엄연한 레이어 1 코인입니다.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이 기술적 안정성은 일본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블록체인 무결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집착하는 것은 자금 세탁 방지와 신원 인증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파이코인이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의 유저들에게 요구해왔던 바로 그 KYC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깐깐한 KYC 정책이 역설적으로 일본 시장 진입에 하이패스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지금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습니다.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지만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막혀있고, 현물 ETF 승인은 미국의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시장이 파이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이중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수백만 명의 유저가 열광하는 차세대 비트코인이라 칭송하지만, 규제 당국과 제도권 언론은 모바일 무료 채굴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다단계나 스캠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거래소 상장 기준을 쥐고 있는 닥사의 가이드라인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유통량 계획과 공시 위반에 민감한데, 파이코인처럼 채굴 방식이 독특하고 커뮤니티 주도로 분배된 코인은 기존의 심사 잣대로 평가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것이 한국 대형 거래소 상장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신설 부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P2P 거래와 실물 경제에서의 결제 수단으로 쓰일 때 발휘됩니다. 만약 일본이 파이코인을 결제형 암호자산으로 분류하여 받아들인다면, 이는 한국이 투자 상품으로만 접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파급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은 철저히 월가의 승인을 기다리는 추격자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미국의 SEC가 승인하고 블랙록이 담는 코인만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과연 한국 금융당국이 미국의 승인도 나지 않은 파이코인 같은 독자적인 레이어 1 코인을 선제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여보낼까요? 현재로서는 회의적입니다. 이 지점에서 갈라파고스 코리아의 위기가 다시 한번 거론됩니다. 일본은 이미 미쓰비시 UFJ 같은 대형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한국은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이라는 거대한 유동성을
일본에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 정부의 스탠스를 분석해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자격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이코인처럼 탈중앙화된 커뮤니티 기반의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기에는 더 높은 법적 장벽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인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단순한 토큰이 아니라 거대한 노드 수를 보유한 탈중앙화된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는 노드 네트워크는 한국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실체이자 데이터입니다. 일본은 실용성을 택했고 한국은 안전성을 택했습니다. 파이코인이 오픈 메인넷 이후 보여줄 생태계 앱들이 실제로 일본의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에 쓰이는 순간 한국의 규제 논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은 규제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한 코인 투자가 아니라 한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목격하고 계십니다.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판을 깔아주고 있고 한국은 유저들이 정부를 끌고 가야 하는 형국입니다. 파이코인은 이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시험하는 가장 날카로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파이코인 홀더, 즉 파이오니어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일본 금융청이 신설 부서를 통해 파이코인을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자 결제 수단으로 볼 것인지 그 정의가 내려지는 순간이 바로 파이코인의 진짜 가치가 폭발하는 티핑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한국 시장은 늦을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글로벌 거래소와 일본이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급등하고 대중이 요동칠 때 비로소 빗장을 열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지갑과 비밀 구절을 목숨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이코인의 일본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까다로운 KYC와 자체 메인넷, 그리고 결제 유틸리티라는 삼박자가 일본의 새로운 규제 방향과 놀랍도록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주저하는 사이 파이코인은 일본이라는 거대한 아시아의 현관문을 통해 제도권으로 들어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은 비트코인 1억 원 시대를 넘어 실생활에 쓰이는 유틸리티 코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파이코인이 있습니다. 일본발 훈풍이 한국에 얼어붙은 규제를 녹일 수 있을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변화는 변방에서 시작되어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파이코인은 이제 변방의 모바일 앱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이 주목해야 할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문이 열리는 순간 한국의 문도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웃는 자는 오늘 이 흐름을 읽고 준비한 여러분일 것입니다. 파코월드였습니다.